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폭등각을 보이면서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서막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 국채 10년물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지표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미국 물가가 연말을 지나면서 미친 듯이 오른다는 전제를 깔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물이 사정없이 어제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단기물, 그러니까 2년짜리들은 금융정책을 반영하는 이 국채의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거의 10년물과 동조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인플레를 조기에 끝낼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국채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정치적인 라임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경제 지표에서의 팩트는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미리 범퍼를 치고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국내 영끌하신 분들이 어제 이 말을 듣고 환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수사학은 늘 현실적인 경제 궤적,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지평을 열어갈지와는 별개라는 얘기죠. 결국 보호무역이라는 정체성이 차기 미국 대권의 분명한 방향성인데 어떻게 미국이 물가 조절 수위를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국채 시장은 장기물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채 10년물은 4.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본격적인 저공비행을 접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고공비행할 추진력의 저마를 벌겋게 달아오르게 하면서 튀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채 2년물 역시도 벌써 4.5%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3년물, 5년물, 30년물 죄다 이렇게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국채 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미국 물가는 연말을 지나면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이 불안정성을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후에 미국 경제의 박스 오피스는 바로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것. 결국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한 50% 이상의 세금을 때린다는 얘기죠. 특히 자동차 부분은 왕조의 부활,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중추 신경계 역할을 했던 게 자동차 아닙니까?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천명을 한 건 이제 모든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당연히 미국 자국 내 물가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고스란히 지금 주담대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는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상황을 상당 부분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정조준이 되고 있는데 은행채 금리가 요즘 낮아져서 시중은행이 주담대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비즈니스를 했던 상황에선 이제 다시는 2% 금리 시대는 맞이하기 힘든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연말 미국 국채 상승이 거의 한계 상황을 뚫어버리는 분기점을 계기로 엄청난 금리 압박이 자금을 무리하게 땡긴 수요들로부터 직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 일정한 경기 지표를 가리킨다 해도 시장이 끌고 가는 힘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급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은 내년부터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세수가 줄어들면 그렇게 펑크난 재정은 국채를 마구마구 찍어서 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채 가격 계속해서 떨어뜨릴 겁니다. 이와 반대로 국채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거고 이거 정말 변함없는 망고의 진리가 될 거고요. 최소한 정책적 변화가 없다면 이런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인플레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 미 연준이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지금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만만하게 나오니까 9월 이나설까지도 불쑥불쑥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분위기 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린 거죠. 단지 트럼프의 정치적 어젠다, 내가 집권할 때까지 금리 내리지 마 라는 라임이 없어도
시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미국의 공화당은 정책 자체가, 아니 그 정체성 자체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과 보호무역이라는 이 두 축이 딱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뭐 물가 부분에서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죠. 연말 한국 집값은 깔아놓은 부채들이 죄다 금리 여부에 따라서 레버리징이 되느냐 아니면 시한폭탄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사례를 보면 한국 집값은 지금의 불장이라는 신기루 한두 달 유지되는 듯 했다가 본격적으로 7월 이후부터 꺼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증시 지표에서 미리 읽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자산시장 통폐합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러운 건 금융시장이라는 이 별도의 동선이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졌죠. 결국 한국 특유의 자산시장, 아파트, 부동산 집값이라는 구조는 바로 금융시장과 빛의 속도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결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되는 건데, 뭐 온 세상 한국 부동산 영끌하신 분들의 관심은 파월과 트럼프뿐일 정도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초관심사인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온 세상 한국 부동산의 관심은 파월과 트럼프뿐일 정도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초관심사인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엄청난 속도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증시 현황을 보면 뭐 이게 완전히 지금 찬물을 끼얹은 느낌이 들 정도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나스닥이 하락을 시작을 했고 S&P 500 역시도 하락 궤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의 기록을 갈아치우던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뭐 전장 대비 나스닥 같은 경우는 2.7% 정도가 주저앉았어요.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건데, 2021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3% 가까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닷컴 버블로 무너졌던 2011년도에도 공포의 3% 하락 지표가 빈번하게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 수순에서 주가가 3% 가까이 빠지는 현상, 상당히 위험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주들을 팔고 나가자라는 확산세가 강하다라는 것, 이게 그냥 단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주목할 만하고요.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도체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겠지만 이게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시장 장벽이 없어지겠느냐가 관건인데, 당장 뭐 최대 공급원이면서 수요원이 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불투명해지니까, 그러면 뒤통수를 까이는 수준으로 세금 때리면서 중국에 대한 거침없는 무역 장벽이 켜켜이 쳐지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증시 자체도 이젠 그렇게 목매고 몰빵을 했던 기술주들로부터 이탈하는 자금들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3% 가까이 나스닥과 S&P 500이 빠지는 이유도 미리미리 현금 챙기려고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재현될 수도 있는 위기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 일거에 뭐 주가가 훅 하고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증시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미묘한 온도차는 있겠지만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대 심리가 결국에 증시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기술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한 방에 주가를 쑥 하고 빼고 있는 것처럼, 잘 나갈 것 같았던 서울 집값도 금리 부분에서의 잠금 현상이 도통 해제가 될 분위기 없잖아. 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매매 시장에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려 했던 이 깔려있는 자금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굳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로 간다는 분위기 지속이 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요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지금 서울 집값은 매주 발표되는 지표에 의존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정말 현장은 깜깜이 도대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라이브는 배제가 되는 듯한 일방적인 찍어내는 지표에 코가 끼어서 수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금융 상황이 한 방에 뒤집어지게 되면 완전히 방향이 일거에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잘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집값 방향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닮은 꼴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을 봐도 2800선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2700선으로
주저앉았는지 뭐 이건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극복이 안 되는 거고, 결국 한국 주식시장이 3,000선을 넘기 위해선 기업 밸류업 지금 지지부진하잖아. 수요도 뭐 손절에 들어가서 서학개미로 옮겨 타는 분위기. 부동산 시장의 약세 현상을 이룰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선 억지로 금리를 끌어내린 탓에 서울 집값이 잠시 타오르고 있는 거고, 집값 자체의 밸류업은 지금 단타적인 수요의 거래 쏠림 현상으로 들썩거리는 건데, 이거 분위기 쎄해지면 고스란히 가라앉을 가능성 높고, 코스피가 살짝 올라섰다 다시 박스권 안에 갇힌 거랑 아주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죠. 결국엔 이렇게 불장을 이룬다는 서울 집값이 지속이 된다면 수요는 손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죠. 거의 뭐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지금 매물과 거래량 엇박자가 나는 것, 매물은 계속해서 8만 건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은 거의 7천 건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지금의 거래는 간헐적인 소나기에 비유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급한 마음에 수요가 쏟아져 나온 거죠. 못 잡으면 뭐 영원히 막차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나 너무 뭐 단기적인 관점일 수가 있고요. 매물 한번 보세요. 거래가 늘면 매물은 쏙 줄어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결국 기존 다주택자 위주의 매물 거래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나오는 상급지 거래, 정고점 회복이라는 가격표 바뀌는 거래, 이런 거래들도 이후 등기 여부라는 종지부까지 봐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살짝 기울어진 균형을 잃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환경이 급변하면 한 번에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태위태한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미국 국채가 향후 한국 부동산 근간을 이루는 이 부채의 고리 중에 제일 억척 같은 금리 고리를 더욱 옥죄일 가능성이 많아져서, 아무리 인플레를 종식시키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어젠다가 나와도 시장이 기본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물가 구조를 더욱 빡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시기, 더욱 신중하게 선택지를 잘 정해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미국 국채가 심상치가 않고 미국 증시도 이 마이너스 공포의 3%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결국 시장은 본능적으로 미국 시장이 물가를 잡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리고 무역 경쟁이 거의 극점에 달할 것을 예상, 위험 회피 신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된 듯한데, 결국 한국 시장은 부동산이 균형을 잃어버린 이 기울어진 경향이 강해서 이런 급변의 사태가 터지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 차곡차곡 준비, 채비, 대비를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